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승현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승현입니다. 예, 저희 고성호 TV 출연이 처음이시던가요? 예, 처음입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 예. 우리 고성 박사님이 캠프에 와주셔가지고 네, 네. 그때 대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오랜만에 네.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승현입니다. 늦은 밤에도 우리 고성국 TV를 애청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 인천에서도 뜨겁게 한번 싸우고 바로 잡을 거 잡아갈 거를 약속드리고 오늘 고성국 박사님과 대담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돌아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민심이요. 네. 인천은 뭐 전국 뭐 대선이나 총선 때 우리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뭐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국 평균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거에 아마 평균치에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뭐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비상식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해서 국민적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과정에서 1년이 지났는데 인천 시민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참 열정적으로 순수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네. 안보를 튼튼히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라는 진정성은 평가하면서도 네. 그것이 이제 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조금 숙련되지 못한 점이라든가 뭐 홍보의 부족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좀 이런 점들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인천 지역 정치인들 왜 그 모양입니까? 그렇죠. 뭐 지금 13명 있는 중에 11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예. 저희는 2석밖에 없습니다만 네. 요새 뭐 도복도 사건의 진원지도 인천이고 그 이재명이 그리고 송영길 전 송영길이, 대표 지역구를 그리고 윤관석이 예, 이성만이 이게 다 인천 지역구 의원이죠. 다 인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인천에서 정치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도 예.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인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네. 그 새로 그 청이 하나 신설됐는데 네. 그게 그 재외동포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신설된 청이죠. 그렇습니다. 이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예, 엊그저께 발표가 났죠.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인천에 가장 큰 선물을 준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예. 굉장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네. 그동안 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유정복 시장 비롯해서 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 많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왔고요. 네. 그 결과 어쨌든 서울과 끝까지 경합을 하면서 물론 뭐 전부 다 인천으로 오지 않고 네. 본부를 인천에 두고 민원처리센터는 이제 서울에 둔다라는 이렇게 좀 이원화 체제로 갑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 새로 생기는 청이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인천에서 120년 전에 시작된 그러한 역사성이 있고요. 네. 또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러한 또 접근성이 탁월하고요.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인천에 본부를 둔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보고 네. 이걸 통해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이 있는데 네.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고 또 GRDP가 늘고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300만을 돌파했고요. 예. 뭐 GRDP에서는 뭐 부산을 지금 앞설 기세로 아하. 있고요. 뭐 예. 인구 면에서도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340~50만의 부산을 네.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뭐 유정부 시장도 늘 주장해 왔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서인부대다. 서울, 인천이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가 맞다. 뭐 이런 뭐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인천이 급속도로 네. 발전하게 된 동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천이 갖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근대화 시대 때 개항성과 예. 또 하나 이제 인천이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다라는 거죠. 네. 그야말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네. 또 많은 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곳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여러 그 문화라든가 가치를 이렇게 포용하는 능력이 인천은 참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그 많은 섬과 면적이 넓게 가지고 있고 네. 또 인천은 이렇게 좀 매립을 하게 되면 땅이 막 생기는 뭐 그러한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늘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서울에 근접한 이러한 그 물류 국제도시라는 점이 네. 서울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인천도 빠르게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보다 2배 이상 땅이 넓다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서울보다 예. 2배 이상 넓고 그냥 인천 어디 저기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예. 이제 뭐 대한민국을 정말 대표하는 예. 예? 서울과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요새 이제 국가 간의 경쟁도 중요한 시대입니다만 이제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라든가 네. 뭐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네. 요코하마라든가 이런 데와 당당히 견주어서 뭐 미국의 뉴욕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인천이 있다라는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인천이 예. 그 송영길이하고 뭐 박모시기 하고가 네. 시장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저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로 이 싹쓸이 되는 바람에 네. 사실은 그 안상수 시장 또 유정복 시장 지금 시장 이전에도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네. 인천이 막 저 발전을 위한 그 이 원동력을 그랬죠. 막 해서 막 올라가려다가 그냥 툭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 동력이 툭 꺼진 느낌이 예. 상당히 강한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안상수 전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송도나 청라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을 네. 본격적으로 일군 장본인이기도 하고 네, 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그 빚도시 송영길 시장 때 빚이 급증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이 부채도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갚아서 그 오명을 네. 벗게 한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인천의 그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못했기 때문에 네. 인천이 좀 지속적으로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놓쳤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유정복 이제 8기 다시 시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인천이 한번 뛰자 도약하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재동포청 인천 유치 확정을 계기로 예. 좀 진짜 인천이 한두 단계는 업그레이드되는 네.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 이 허브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승연 시당위원장, 네. 시당위원장으로는 상당히 젊은 위원장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젊지는 않습니다. 50대 뭐 중후반입니다만 예. 어쨌든 뭐 작년 8월부터 시당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은 2년 시당위원장입니다. 저희는 1년이에요. 아, 1년이에요? 네, 그래서 예. 올해 7월까지 지금 네.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해왔던 당원들과의 소통,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들을 알리는 홍보, 네. 또 여러 가지 조직 강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도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네. 지역이십니까? 인천 연수구 갑 지역입니다. 아. 연수구는 갑 지역에 원도심이 있고 네. 을 지역에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아하, 신도시가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갑 지역의 원도심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기겠죠? 아, 지난번에 졌었죠. 제가 최고위원 한 박찬대 의원, 박찬대랑 이재명 붙었습니까? 대표의 예. 거의 뭐 그냥 아주 최측근으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 아, 이번에는 뭐 더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디에 네.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또 이제 인하대 교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대안, 제가 네. 또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해서 네네. 경제적으로 인천을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이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인천의 큰 문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좀 대안을 제시하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저렇게 부정의 뭐 부패 혐의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말 깨끗하고 네. 여러 가지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분들께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저 교수, 예, 국제통상학과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하시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시면서 네, 이 당의 시당위원장 하시는 거 네.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니까 지켜줘서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학생들 오늘도 강의를 오전에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또 즐겁게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가르치고 있고 네. 또 그런 교육 문제를 포함을 해서 또 네. 경제 문제 같은 것도 고민하면서 음. 구체적인 또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마련하고 있고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연수구 갑 이 인천의 이제 구 원도심 네. 원도심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 국제통상 네. 학과 교수로 네. 이제 학생들과 호흡을 하고 네. 있는 현직 교수이면서 인천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그 인천에서 지금 그 미추홀 쪽에서 네. 그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고 그랬죠.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안타까운 일이 많이 그리고 생겼죠. 오늘 또 한 분 더 극단적 네. 선택을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인천 민심도 굉장히 흉흉할 것 같고요. 네. 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네, 사기 그렇죠. 사건이 발생한 거긴 하지만 네, 현재 집권 세력은 우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수습을 어쨌든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뭐 청년들을 비롯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의 뭐 피해자들이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네. 심정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미추홀이라는 뭐 과거의 인천의 중심 지역고 지금도 중심입니다만 그곳에서 주로 발생했다라는 네. 점은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물론 현 집권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많은 경우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네.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네. 여러 가지 뭐 임대차 3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세 시장을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런 그렇죠. 시행이 되는 예. 과정에서 그러한 뭐 이 전세 사기 사건을 기획하고 했던 그런 투기꾼들이 어떻게 네. 보면 온전되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갭 투자 같은 걸 벌일 수 있었다라는 점, 그 과정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또 우리 많은 또 청년들이 네. 뭐 영끌 투자나 전세값을 마련을 해가지고 또 전세 마련에 뛰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부도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당장 피해를 보는 그 주민들에게 어쨌든 생계 대책을 포함해서 네. 네.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분들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제도를 네. 마련하는 것이 첫째겠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물건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걸 일단 좀 중단시키고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전세금을 먼저 좀 이렇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안을 네. 정부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승현 위원장은 이제 국제통상 전공을 하셔서 네. 제가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으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월부터 1년의 그 외교 안보 행보를 쭉 하고 있는데요. 네. 3월 달에 일본 방문, 5월 달에 미국 국빈 방문 네.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외교 안보 쪽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사실은 경제적 효과도 그 굉장히 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전공이시니까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관계는 네. 사실은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20년 동안 한일 관계가 그래도 나름 뭐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양호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네.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뭐 역사적인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 그걸로 시작돼 가지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베 정권에서 뭐 경제적인 도발한 게 사실이죠. 아,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까지 이제 지소미아를 파기를 선언하면서 안보 문제까지 비화시켰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 5년 내내 얼어붙은 최악의 관계였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관계가 잘 풀려야 또 한미 관계도 잘 풀리고 네. 한미일 협조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하.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거는 이해되는 측면도 한편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길게 봤을 때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네.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안보를 통해서 또 경제가 탄탄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미국의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네. 같이 좀 미국의 협조하에 예.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어쨌든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저런 핵 도발에 대해서 네. 보다 안전판을 확고히 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것이 비단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안보가 튼튼해야 사실 경제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네. 우리나라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반도체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협의가 되면서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일본과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부품 소재 관련해서 더 뭐 일본과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뭐 문제도 있겠습니다. 큰 네. 틀에서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이 시대에 물론 뭐 혹자는 그렇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중간 정도에서 양쪽을 다 포용하는 정책을 못하냐 그러시는데, 네. 뭐 그런 시대는 바이든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는 미국 주도의 그룹과 중국 주도의 그룹이 부닥치는 상황에서 네. 중간을 좀 용납하지 않고 한쪽으로 좀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안보를 생각했을 때 한미일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단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경제적 갈등은 최소화시키면서 협력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런 과제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3월 일본 방문 전에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먼저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네. 그렇게 네, 그러셨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상당한 규모의 그 그렇죠. 투자 유치를 네.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 영업사원 1호 이러면서 네, 지금 이 세일즈 외교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잘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특히 국내와 이제 국내와 해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네. 우리나라가 처해 있고, 특히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네. 또 그러한 친화력을 가지고 각국 정상들과 네. 이렇게 친밀도를 높여가면서 네. 많은 그 투자를 끌어오고 여러 가지 협력, 그 뭐 기술 협력이라든가 뭐 원전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하는 그런 역할들이 크게 순풍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을 해서 기업들을 위축시키거나 네. 또는 뭐 자꾸 무슨 저 사법 처리한다고 협박해 가면서 네. 이게 이제 지난 문재인 종북주사파 5년간의 예, 정부와 그랬죠. 경제계 간의 관계였잖아요. 그랬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 보내면서 이 정경련을 비롯한 이 대기업들을 전부 무슨 저 뇌물 공동 정범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랬죠. 적폐로 몰아붙이고 네. 네. 이래놓고서는 또 투자하라고 협박은 하고 말이죠. 네. 네. 더구나 북한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네. 냉면 한 그릇 먹이면서 네. 예. 저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면서 네. 그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 국정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견제하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좀 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참 문제가 있는 게,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정부가 나서서 돈 풀어가지고 국민 소득을 끌어올려서 그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거꾸로 된 정책을 편 거죠. 예. 시장에서 자유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네. 자발적으로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옥죄고 위축시켜 놓고 마치 국가가 뭐 경제를 주도하는 것처럼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네. 세금으로 저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예. 펴고 시장을 위축시키고 가뜩이나 경제가 내외 여건이 안 좋은데 문재인 정부가 더더욱 그냥 시장의 자유를 뺏어가면서 완전히 위축시켜 놨거든요. 예. 이러한 방향을 그래도 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에 음. 큰 물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네. 있다, 놓았다. 이게 그래.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틀림없이 효과가 발휘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 네. 교수시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마차를 말 앞에 매는 네, 그 뭐 이 그런 상당한 이 소주성 네, 이거를 주도했던 자들이 교수들이잖아요. 그랬죠. 그 같은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참 저희가 아, 교수들 맞아요, 참. 그런 저것들? 게 좀 답답합니다. 이게 뭐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그러한 일부 뭐 여렇게 뭐 남미 국가들이라든가 포퓰리즘으로 좀 예. 여러 가지 경제가 결단나고 어려운 네. 그런 나라에서 이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그런 정책을 예. 세계 10위 경제권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적 동의도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네. 경제를 그야말로 자유를 말살하고 음. 뭐 정부 주도로 이게 사회주의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는 네. 네. 정말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또 일부 지식인들이 예.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을 가져와 실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자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게 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무슨 저 한국경제학회라든지 학회에서 퇴출시키는 뭐 그런 방법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지난 정권에서 뭐 학회장도 맡고 또 이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유정남 아미고 고문님이 정승현 위원장님, 아미고 동지 여러분께서 늘 함께합니다. 정승현 화이팅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고요. 정윤서님은 인천에는 유정복과 정승현이 있다 이러셨어요. 이거 과찬이십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고소국 TV를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고소국 박사님과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3종 세트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우리 다시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반드시 총선을 우리가 과반수 이상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또 바로 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멋진 나라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소공TV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의힘에도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승현 인천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인천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